여러분, 연예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건 인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느 날 화면 속에서 웃고 울던 얼굴이 다음 날엔 아무 말 없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죠.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왜 갑자기 종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스캔들 때문일까요? 지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연예계에서 정말로 증발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좋든 나쁘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물,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 이후 지수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꽤 유망한 주연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2021년 3월 온라인을 통해 학교 폭력가의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다녔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은 지수가 학창시절 동급생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협박은 기본, 언어적 신체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또 다른 2명 역시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강요하는데 악명 높았던 여학생 괴롭힘 가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은 MBC의 진실탐사대에서도 다뤄졌고 그 프로그램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수에게 점심값까지 강제로 떠넘겨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 배우 나인우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지수 본인은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했고, 반면 소속사는 여학생 관련 괴롭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지는 완전히 붕괴한 뒤였습니다. 지수는 드라마에 단 6회만 출연했지만 제작진은 그가 나온 장면 전체를 전부 재촬영해야 했습니다. 제작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키이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지수를 계약 해지하고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학생 괴롭힘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지수와 같은 학교를 다닌 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즉, 스캔들의 일부는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가진 커리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 입대 일정 또한 불투명해졌고 이후 진행할 작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3월 이후 지수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 흔적도 없이 증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태임입니다. 2018년 3월 그녀는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소속사조차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업계에서도 소속사에서도 팬들에서도 통보 없이 사라짐. 업계를 떠나기 직전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짤막한 작별 인사를 올렸고 그 이후로 계정은 바로 비공개 폐쇄. 그야말로 인생 로그아웃. 그녀는 오랜만에 인사를 올린다며 최근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죠. 연예계는 너무 피곤했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지도요.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공식적으로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었는데 소속사는 그녀의 결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즉 조용히 계약 해지 위약금 정산까지 다 마치고 홀연히 사라진 것. 이렇게까지 급하게 사라질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많은 이들이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뒤늦게 밝혀진 사실. 이태임은 당시 임신 3개월이었으며 자신보다 1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네, 소식은 전무.
그녀는 연예계에서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배우 한지선은 2019년 5월 술에 취해 벌인 행동 이후로 대중 앞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춘 상태입니다. 5월 23일 채널원은 당시 한지선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려 했던 택시기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기사는 그녀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손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리병으로 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욕설을 퍼붓고 이유도 없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화가 아니라 거친 모욕과 폭력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사님이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그녀는 취중 분노의 화살을 경찰들에게 향했습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한 명을 물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정말 배우가 아니라 야성 해방이었죠. 결과적으로 한지선은 50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의사를 고려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식보다 어린 사람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약 8개월 후 한지선은 연락처를 몰라 먼저 사과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평소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금은 술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추가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지선은 드라마 나의 비밀 수사관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그녀는 즉시 하차,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작품에서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지선은 자신의 손으로 커리어를 끊어낸 셈이 된 것이죠. 신인이 커리어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방법, 이서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 여성 연예인을 괴롭히고 협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뒤 이제는 사실상 전직 배우로 불립니다. 한때는 떠오르는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검색해도 근황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인물이 되었죠. 사건은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성 연예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방적으로 키스를 시도했고 상대가 분명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그녀는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즉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은 그대로 경찰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서원은 제지 과정에서도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심지어 경찰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감정 폭발이라기엔 굉장히 일관된 태도였죠.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그는 뮤직뱅크 MC 자리에서 즉시 하차, 그리고 곧 방영 예정이었던 드라마 어바웃 타임에서도 통편집 수준으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이름은 연예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무너뜨린 커리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무려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희정입니다. 그녀는 2000년 연극 터프가이의 사랑 2000을 통해 아역으로 데뷔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린데 잘하는 배우의 대표주자였죠. 이후 약 7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업계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활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작품은 없었고 소식도 없었으며 발표된 공식 입장조차 없었죠. 커리어가 잘 풀리고 있던 시기였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공백은 대중에게 더더욱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다 2012년 그녀는 성인이 된 모습으로 조용히 업계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 이렇게 커버렸구나 하고 다시금 놀라워했죠.
복귀 이후 김희정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역할을 이어갔고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은 작품은 바로 후아유 학교 2015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신동욱. 그러나 그는 한동안 정확히 6년 대중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받았던 작품은 드라마 소울메이트였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의 외모와 분위기 그리고 독특한 연기톤은 젊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는 평범했지만 사람은 기억에 남는 배우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가 군 복무 중 조기 전역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진단을 내렸습니다. 희귀하고 불치에 가깝고 통증이 심하면 이를 악물다 치아가 부러질 정도라고 할 만큼한 병이었습니다. 그 이후 신동욱은 연기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대중은 6년 동안 그의 행방, 상태, 복귀 가능성을 두고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스크린에서 지워진 인물이었죠. 그러나 2017년 드라마 더 가디언 수상한 파트너를 통해 그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복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많은 팬들의 오래된 궁금증과 걱정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신동욱은 약물 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만큼 관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다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졌던 6년은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공백이었지만 그의 복귀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실제 이야기라는 점에서 지금도 조용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하던 배우 곽진영.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92년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종마리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그 역할 하나로 인지도와 인기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그녀는 종마리 이미지에 갇힌 자신을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선택한 건 수술 그리고 또 수술. 하지만 결과는 씁쓸했습니다. 얼굴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눈조차 제대로 감기지 않을 정도로 지나친 손대미 결과가 돌아온 것이죠. 90년대에 몇 편의 드라마에서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그 이후 그녀는 점점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가끔 게스트로 잠깐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2019년 곽진영은 배우라는 타이틀 대신 김치 사업가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했던 얼굴은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완전히 사라진 배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얼굴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스캔들로 인해 무너졌고 누군가는 스스로 조용히 사라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는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빛났지만 그 무대 밖에서는 한없이 흔들렸던 이들. 이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보겠습니다. 이연두는 고등학교 시절 잡지 모델로 데뷔하며 당시 리틀 손예진이라는 그럴싸한 별명까지 얻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여주, 이연희와 함께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혔지만 안타깝게도 그 셋 중 가장 고군분투해야 했던 건 그녀였습니다. 2005년 나라라 슛돌이에서 매니저 역할로 등장하며 남성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어 영화, 뮤지컬, 예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활동했지만 그 반짝였던 인지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건 이미지의 급선회였죠. 청순함 대신 섹시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영화 강남 1970에서는 강렬한 배드신을 소화하며 논란을 낳았고 직접 모든 연기를 소화했다는 점에서
과감하다는 평가와 무리수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영화 자체는 관객 219만 명을 기록하며 상업적으로는 나름 성공했지만 정작 이연두라는 이름이 재조명되지는 못했습니다. 화제는 있었지만 그 화제가 오래 붙들어 주지는 못한 것이죠. 그 후 그녀의 커리어는 다시 속도를 잃었고 지금은 연예계 한 발 물러나 비연예인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소율은 한때 유엔 자연산 D컵이라는 수식어로 더 잘 알려진 글래머 배우입니다. 이름보다 신체 일부가 먼저 유명해진 케이스였죠. 그녀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도 정작 작품이 아니라 움짤 한 장이었습니다. 남자 배우가 그녀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 하나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정작 그 배우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2010년부터 연기 활동을 해왔지만 인지도는 끝없이 바닥을 기었고 결국 2014년 영화 스케치에서 극단적인 노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관객 수 143명. 수치라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숫자였죠. 심지어 주연 고나가 노출을 했다고 오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송소율은 주목받기는커녕 본인이 한 노출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영화 위선자에서 다시 노출 연기에 도전하며 한 번 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조용하고 싸늘하고 잊혀지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움짤 속 그 몸매 좋은 배우, 단지 그 정도로 남고 말았습니다. 하주인은 2001년 잡지 모델로 얼굴을 알린 뒤 2003년부터는 배우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베스트 극장에서의 좋은 연기로 드라마 소울메이트에 캐스팅되며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운이라는 건 끝까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0년. 출연작은 늘어갔지만 대중의 기억 속 이름은 점점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2015년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처럼 영화 연애의 맛에서 노출 연기를 택합니다. 파격적인 배드신으로 한동안 주목은 받았습니다. 같이 출연한 강혜원은 그녀의 몸매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워줬지만 정작 영화는 관객 21만 명을 넘기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말 그대로 몸은 던졌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죠. 비키는 걸그룹 달샤벳의 리더이자 춤으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었습니다. 172cm의 늘씬한 라인과 예술적인 춤선으로 K-팝 댄스 강사 활동까지 병행했죠. 그룹 해체 후 솔로 가수, 기상캐스터, 연기자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성인 영화 바리새인에 출연하며 빠르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선택이 그녀의 커리어를 반짝이게 만들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데뷔작에서 대학생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호평을 쓸어 담았고 제34회 신인 여우상까지 수상하며 될 배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제가 된 이유는 연기력보다 노출 수위였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질 정도의 과감한 배드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관심은 진심 어린 호평이 아니라 소비와 호기심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어진 차기작 착한 처자는 아예 노골적인 에로 영화. 대중은 충격했고 언론은 완전히 에로 배우로 전향한 것 아니냐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유명 드라마에 캐스팅될 조건이라 찍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름까지 다이란으로 바꾸며 다시 연기 활동을 이어갔지만 예전 같은 조명을 받는 일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이효정은 학생 잡지 모델로 발탁되며 신성처럼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 꽃봉오리가 피려는 순간 연예계는 그녀를 재빨리 상품처럼 데려갔죠. 그 뒤 각종 CF에서 얼굴을 비추며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의 궤도에 올라섰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는 영화 춘향전에서 성춘향 역을 맡으며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함께 연기한 조승우는 대학생 역할이었지만 영화 자체가 큰 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인 이효정에게 노출 장면을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만 16세. 그럼에도 영화 속에는 노출과 배드신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임권택 감독이 강압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고, 조승우 역시 촬영 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성 배우조차 힘들었다고 할 정도라면 그보다 더 어린 미성년 여배우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영화 이후 조승우는 한순간에 대세 배우로 도약했습니다. 반면 이효정은 그 작품을 끝으로 연예계를 사실상 떠났습니다. 유망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어린 나이에 겪은 상처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후 이효정은 학업에 집중하며 결국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스포트라이트와는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평범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승아는 과거 걸그룹 바바라에서 활동했던 전직 아이돌입니다. 비록 활동 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했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팀을 떠났지만 그녀는 연예계에 대한 미련을 굳이 놓지 않았습니다. 광고 모델로 다시 한번 얼굴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몸을 만들던 중 한 연예계 관계자로부터 성인 영화에 출연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래 고민한 끝에 그녀는 그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라고 믿고 말이죠. 그렇게 20살부터 약 3년 동안 그녀는 성인 영화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이름 중 하나가 됩니다. 전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었고, 작품 한 편당 최소 3천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장 바쁘던 시기에는 6개월 동안 무려 40편. 말 그대로 찍어내기 작업에 가까운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성인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성인 영화계의 데모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죠. 하지만 반복되는 노출, 연출된 감정, 그리고 고된 촬영 환경 속에서 육체와 정신은 점점 달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빛나는 연예인을 꿈꿨지만 대중이 기억하는 무대 위 아이돌 최승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BJ로 전향해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좇았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서 가장 고된 형태의 노출만 남겨야 했던 이 6명의 배우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진짜 스스로가 원하는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빛나는 무대 위에서 모두가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던 이들도 언젠가는 조명이 꺼진 뒤에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그 무대를 내려왔고 누군가는 견디지 못해 도망쳤으며 또 누군가는 마음과 몸이 버티지 못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은 단순히 사라진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았고 그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짧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선택한 삶, 연기가 아니든 사업이든 그저 평범한 일상이든 그 속에서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조용한 삶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